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고요. 중국 정부 22년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드의 주가 키 맞추기가 있었어요. 왜 포드가 더 많이 작년 안에 주가 상승했는지 알려드리겠고, 뉴스트리트 리서치에 따르면 테슬라 목표가는 1580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21년 전체 1등 판매 차량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3대 지수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가치주의 영역인 다우 지수가 좋았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꽤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장기 국채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주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좀 떨어졌고, 다우지수, 자, 경기 민감, 뭐 이런 가치주에는 뭐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은 요인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올랐고, 이쪽은 떨어졌고, 자, S&P 500은 혼조세다. 그러니까 S&P 500이 미국 지수를 대표하는 지수라고 했죠. S&P 500이 0.01% 떨어졌다는 거는 혼조세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가, 자, 기술주보다 가치주가 좋았던 하루다. 시장은 이렇게 변덕쟁이라는 거예요.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1.66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 뭐 2.46%, 0.04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최근 뭐 한 달간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에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나스닥 쪽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올해 저 한 뭐 세 차례 금리 인상, 페드에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 환경 때문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기억 자료에서 기술주가 포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술주가 지금 안 좋죠. 지금은 테슬라도 좀 떨어졌고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떨어졌는데 뭐 그간 더 잘 오른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아래쪽이 가치주의 영역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헬스케어 쪽 빼놓고는 자, 전통적인 가치 산업들이 다 가치주 영역, 경기 민감주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녹색으로 좋았죠.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테슬라 차트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위에서 지금 자, 이 위를 상향 돌파를 했는데 강력한 거래량과 양봉으로 돌파했는데 이게 이제 인도량 때문이었죠. 93만 6천대 뭐 월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자, 그런 예상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인도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저께 거의 한 14% 상승했는데요. 어제 너무 많이 상승했으니까 오늘 4% 정도 떨어진 거죠. 중요한 점은요, 여기 보시면, 자, 거의 이 몸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꼬리 말고 몸통이 지금 어제 그 몸통 거의 안에 있습니다. 일치했던 거죠. 그렇죠. 어저께 거의 시초가에 비슷한 수준으로 저 오늘 하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봉이 거의 키 맞추기 거의 비슷한 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괜찮다. 그러니까 이 갭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모습이고, 자, 하루 쉬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 26일, 1월 2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26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의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좀 흐름이 그런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잘 올랐었어요. 뭐, 저번 분기 만 보시더라도 저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10월 달 정도 했었죠. 10월 달에 발표를 하고 이렇게 주가가 또 잘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또 들어왔을 수도 있죠. 실적이 워낙 이제 명확해지고 실적 발표가 일어나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더 확신을 갖고 투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딩 하셔라. 홀딩 하시고 지금은 제가 한 1060불 정도 자 1월에 주가 하단을 좀 잡아 드렸습니다. 1060불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물론 이제 체계적 위험이 없다면은 1060불 정도에서는 만약에 그때까지 떨어지면 바로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1060불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 갭을 다 메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가 상승 기대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이렇게 갈 건데 어쨌든 너무 좋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하방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방 압력은 상방으로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를 좀 업데이트를 하면은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거의 1150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2월 3일이었죠. 그러니까는, 자, 12월 3일 장에, 자, 프리마켓 때, 이때가 이제 1200불 이제 찍었을 때 그 장이었는데, 그날 그 프리마켓 때 1121불에 두 주를 샀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1월 3일에 1121.73불에 두 주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기 매수를 일단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매 가격으로는 제가 이렇게 지금 어, 일단 제시를 드렸죠. 이 가격이 다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1060불 일단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아마 1030불에 두 주는 안 올 것 같은데, 강태공의 심정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다는 거죠. 어차피 뭐 사지면 좋고 안 사줘도 그만이고, 올라가면은 저는 이걸로 수익을 보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근데 많이 떨어지면 뭐 이렇게 주식을 뭐 싼 값에 자 줍줍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예약 매수를 걸어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의 수익률은 장기 계좌 수익률은 37%인데 제가 2개월 만에 단타 수익을 830만 원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장기 계좌 수익 3,780만 원, 장기 계좌, 그 단기 계좌 수익 830만 원 합쳤을 때 이제 4,6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의 단타로 월급 벌기를 지금 저희의 VIP 멤버십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가이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가입하시는 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관련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의 주가가 작년 한 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자, 이게 포드고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1년의 수익률이 57%예요. 포드는 185%나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드리고 싶어요. 자, 포드가 그간 잘 못 올랐는데 테슬라가 너무 급작스럽게 시총이 워낙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포드가 좀 키 맞추기를 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포드 주가가 한 단계 점프를 했습니다. 거의 50% 상승해서 거의 100% 넘는 120%, 130% 상승까지 한 70에서 80% 꽁충 뛰었는데, 이때가 이제 리비안의 이제 상장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때예요. 그래서 리비안의 시총이 거의 포드를 한번 추월했었던 적이 있죠. 100조가 넘게 이제 리비안의 시총이 나오면서 포드 시총을 잠깐 추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리비안의 대주주죠. 그러니까 그 주가를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드의 뭐 저평가라기보다는 테슬라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포드가 키 맞추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테슬라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1380조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포드 시총은 11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배도 넘게 차이 나죠. 근데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만 대 이상 팔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90만 대 팔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숫자만 보면 테슬라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리비안의 시총이 현재 107조 원입니다. 그래서 포드는 리비안의 주식을 12%나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포드가 이제 대주주니까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리비안이 자식인데, 자, 그 키를 재봤는데 자식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더 커버린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포드가 모르겠다, 나도 더 커야지 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드가 마크 2라는 마하이 이 전기차도 팔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시장 반응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뭐 디자인은 잘 나왔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이제 테슬라만큼의 그런 성능이라든지 품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F150 라이트닝 이제 픽업 전기차가 나올 예정이죠. 그죠? 이게 이제 픽업 트럭인데 이것에 대한 자, 기대감이 아주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아마 9월 달인가 아마 일단은 짐 팔리 자, 포드 CEO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찌 됐건 테슬라 사이버 트럭보다는 빠른 거죠. 자, 그 기대감이 여기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많이 반영됐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런 겁니다. 포드 자동차를 사는 거나 포드 주식을 사는 거는 자, 아이폰이 막 나왔을 때 블랙베리나 노키아를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블랙베리나 노키아를 사면 되겠습니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안 되겠죠. 노키아도 거의 망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핸드폰 쪽으로 1등이었는데, 피처폰은 1등이었는데 망했죠. 그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자, 그때
아이폰이 나왔을 때 당연히 애플 주식을 사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 가장 좋은 품질 아이폰과 같은 감성으로 팔리고 있는데 포드를 사면 블랙베리나 노키아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애플을 사야 되듯이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렇게 시총이 10배가 넘게 차이 나니까 포드가 이게 따라온 겁니다. 키 맞추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훨씬 더 가치가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국이 12년 말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국이 자 주행거리에 따라 이렇게 보조금을 줘왔어요. 자 300에서 400km 한번 충전했을 때 가는 거리죠. 주행거리가 이런 차는 250만 원, 400km 이상이죠. 그러면 340만 원의 자 보조금을 주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연중 30%까지 삭감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줄어든다는 건데 결국 2022년 말에는 아예 보조금을 없앤다고 합니다. 자, 보조금을 없앤다는 거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성숙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잘 팔리고 있고 뭐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사람들이 자, 전기차를 이렇게 보조금을 안 줘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전기차가 일상화가 됐다, 일반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니오 아시죠? 니오 중국의 로컬 전기차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이제 말하기를 작년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주문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기차를 주문한 사람들은 자,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소급 적용되는 거죠. 근데 올해 이제 2020년에 주문한 사람들은 보조금을 좀 늦게 주문하면 못 받을 수는 있겠죠. 오히려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자, 중국의 더 전기차 판매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이제 보조금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 전에 사자. 250, 340만 원이라도 받자.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 테슬라에게도 오히려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포드가 작년 10월 달에 마크2 생산 설비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첫 번째 딜리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뉴 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자 22년에 테슬라는 150만 대 배송을 확신한다. 그리고 1580불로 프라이스 타겟을 정했습니다.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가동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50만 대 생산 기반은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지속적인 이제 그로스 마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계속 좋아질 거고 4680 셀의 도입이 기대된다. 4680 셀의 도입도 마진을 확장시키는 요인이죠. 이게 자, 비용은 뭐 절반으로 하는데 효율은 또 50%를 상승시킨다. 엄청난 혁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뉴스트리트 리서치에 따르면 테슬라가 향후 연간 50% 성장률을 항상 기록하려고 하고 있죠. 향후 수년간 4, 5개 신규 공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제도 그 이상을 뭐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상일 것이다. 무엇을 기대하든 뭐 이렇게 정했죠. 노르웨이 21년 1등 판매 차량 내연 기관을 포함했을 때입니다. 내연 기관 포함했을 때 1등 판매 차량 어떤 차량일까요? 네, 바로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자, 1년 동안 12,000대 판매해서 자, 1등이고 RAV4 이런 거 XC40 이런 거는 이제 내연기관 차량이죠. 이런 것보다 자, 더 많이 팔렸다. 전기차가. 폭스바겐 ID4는 여기 있네요. 4등 8,600대. 근데 테슬라 모델 Y가 4등입니다. 8,200대나 판매가 됐는데 이게 단 4개월 만에 판매된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9월부터 9, 10, 11, 12 4개월간 21년 또 4개월간 판매된 건데 거의 바로 3위로 올라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노르웨이에 등록된 전체 운행 차량 중 64.5%가 전기 자동차랍니다. 대단하죠.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 10대 중에 6대가 전기차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치면은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매연을 마실 필요가 없겠죠. 정말 깨끗한 공기를 저희가 시내에서도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가 벌써 64.5%나 자, 전체 운행 차량 중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좀 부럽네요. 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2021년 자 4분기가 이겁니다. 4분기 보니까 이렇게 배가 도착해서 입항을 해가지고 11월 21일부터 이렇게 쭉 테슬라가 자 수직 상승 스카이 라켓팅 하는데 이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모델 Y라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은 모델 Y가 4개월만 판매됐다는데 벌써 4위로 8,267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모델 Y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입항하자마자 엄청난 판매를 보여주고 있다.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테슬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가장 자, 선진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 유럽의 베를린 돌아가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노르웨이에서 이미 본보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유럽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생산량만 받쳐주면 베를린에서 생산만 되어주면은 자, 이런 모습 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바로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축소를 했어요. 화면을. 화면을 왜 축소했냐?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뭐가 그냥 테슬라 오스틴 기가팩토리입니다. 자, 이 기가팩토리가 부지가 이렇게 넓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중에 지금 공사를 한 게 다 이 사이트라는 거. 이 사이트 하나가 지금 테슬라 오스틴 기가 텍사스 공장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4680 배터리도 만들고 사이버 트럭도 만들고 그리고 뭐 1년에 뭐 최소 50만 대 이상 이제 뽑아내겠죠. 뭐 나중에 이제 100만 대까지도 갈 건데 자, 땅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공장을 8개나 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만 해도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하나가 예를 들어 100만 대면은 하나, 둘, 셋, 넷, 8개. 여기에서만 또 900만 대, 900만 대까지도 뽑아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2030년 1000만 대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테슬라는 2000만 대까지 한다고 하는데 자, 이 규모만 보면 2천만 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텍사스 기가 오스틴이 이렇게 부지가 넓었다. 지금 이것만 이제 준공을 앞두고 이제 대량 생산에 이번 달에 아마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